안녕하세요, 심스고기입니다. 자, 오늘은 수육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수육은 만들기는 쉬운데 맛있게 만들기는 진짜 어려운 음식인 것 같아요. 자, 왜냐면 너무 많은 레시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정하기가 힘들거든요. 자, 예를 들자면 물을 넣는 것도 있고 안 넣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찌는 것도 있고 삶는 것도 있고, 거기다가 넣는 재료들도 엄청 많은데 소금, 설탕, 대파, 마늘, 양파 등은 기본이고, 소주, 맥주, 부수적인 재료들까지 너무 많은 재료의 홍수 속에서 수육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헷갈려 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수육의 근본은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고기의 풍미, 두 번째는 부드러운 질감, 이렇게 딱 두 가지거든요. 자, 오늘은 이 부드럽고 풍미 있는 수육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기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자, 수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기입니다. 고기가 제일 중요해요. 자, 왜냐하면 수육은 그냥 생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삶아서 그냥 그 고기의 육향으로 먹는 게 수육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른 고기들은 그대로 먹지 않죠. 자, 구워서 먹거나 안 그러면 양념을 해서 먹거나 이렇게 보통을 먹는데, 자, 구워 먹는 고기는 불에 직접 구우면 불맛이나 그 특유의 고소한 맛과 향이 생기잖아요. 자, 그 맛이 고기 맛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준다는. 자, 양념한 고기는 간장이나 고추장 양념을 해서 그 강한 양념 맛에 고기를 먹는 겁니다. 고기의 본래 맛을 도와주거나 덮어주기 때문에 수육만큼 최고의 품질이 아니어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육은 고기의 순수한 육향과 신선함을 그대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고기의 질이 최고로 요구되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정말로 최고 좋은 고기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떤 부위가 좋은지도 궁금하시잖아, 그죠? 수육은 어떤 맛으로 드시나요? 쫄깃한 맛으로 드시나요? 부드러운 맛으로 드시나요? 당연히 부드러운 맛으로 드시는 거죠. 부드러운 부위는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자, 지방과 살이 조화를 이룬 부위가 부드러운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수육은 고기 본연의 맛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맛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부위는, 제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부위는 삼겹살입니다. 자, 앞다리도 많이 쓰시고 목살도 많이 쓰시던데요. 자, 앞다리는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방이 골고루 퍼지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쪽과 적은 쪽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그래서 어떤 날은 가서 사면 지방이 좀 있는 부위가 오고, 어떤 나라 가서 사면 또 지방이 좀 없는 부위가 오고, 복불복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천 안 해드리고요. 목살 같은 경우는 지방 함량이 적어서 조금만 잘못 삶으면 퍽퍽해지기 쉬워서, 요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나 잘하시는 분들은 고기의 특성을 잘 아니까 조리할 때 반영할 수 있지만, 특히 초보자일 경우에는 반영이 힘들어서 무조건 삼겹살로 하셔야지 실패를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삼겹살을 보시면 이렇게 여러 겹으로 된 거 보이시죠, 그죠? 지방과 살이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것들. 자, 수육은 여기 사이사이에 있는 콜라겐들이 녹으면서 젤라틴화 되어서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자, 고기의 부드럽고 고소한 맛은 지방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방층이 많은 고기가 고소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내줍니다. 자, 너무 많이 삶으면 육질의 젤라틴이 완전히 분해되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에 적당한 시간으로 삶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고기의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변화하는 원리와 고기를 익힐 때 단백질 수축을 최소화해서 촉촉함을 유지하는 과학적인 음식입니다. 자, 이제 한번 삶아 볼게요. 저는 오늘 재료를 최소화해서 고기 본연의 맛을 느끼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물은 물하고 삼겹살과 소금 요렇게까지 넣고 삶아 보겠습니다. 자, 물량은 2리터로 넣어 주시고요. 고기가 잠길 정도면 됩니다. 자, 소금을 넣는 이유는 약간의 밑간, 그 다음에 약간의 연육, 그리고 육즙이 나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소금만 넣습니다. 진짜 요만큼만 넣어서 한번 삶아 볼게요. 재료가 좋으면 여타 다른 재료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약간의 소금이면 충분합니다. 자, 삶을 때 첫 번째는 이제 온도인데요.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변화하는 온도입니다. 자, 최적의 온도는 70도에서 80도입니다. 자, 50도씨부터 변성이 시작되고요. 자, 7, 80도에서부터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온도계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물이 약간 뽀글뽀글 올라올 정도가 적당합니다. 고온으로 끓일 경우에 단백질의 성질이 변해서 수축하면서 수분을 잃고 질겨지기 때문에 온도를 맞춰주는 것이 최고 중요합니다. 자, 물이 끓으면 고기를 넣습니다. 그러면 끓던 물이 약간 죽겠죠, 그죠? 그리고 다시 끓어오를 때 불을 낮추는데 어느 정도로 낮추냐면 진짜 뽀글 올라올 정도로 이렇게 해서 시간 맞춰 볼게요. 자, 시간은 50분 맞추겠습니다. 진짜 뽀글 올라올 정도로 지금 뽀글 올라오죠, 여기에.
10분간 수육을 드렸고요. 고기 한번 꺼내볼게요. 자, 여기서 팁 하나 알려드립니다. 자, 칼에 있는 돼지고기 기름을 이렇게 수육으로 다시 옮기는 과정 탁탁탁 쳐주면서 이렇게 옮겼을 때 고기 윤기가 잘 흐르면서 엄청 이쁘게 됩니다. 플레이팅 하실 때 참고하시고. 이렇게 들어보면 야들야들하니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정말 부드럽고 제가 다른 어떤 재료들을 안 넣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지 고기 육향이 확 올라오는 느낌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어떤 여타의 재료 뭐 커피나 된장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고기 자체의 그 육향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돼지의 냄새인데 이 돼지 냄새를 좀 싫어하시는 분도 솔직하게 얘기해드리면 돼지 냄새가 받친다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소금만 넣으면 돼지 육향이 많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육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이렇게 드시면 되지만 혹시나 돼지 냄새 이런 것들에 좀 받쳐서 싫을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어떤 재료들을 좀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같은 경우는 뭐 고기 육향, 내가 코가 좀 뭐 덜 예민하기도 하고 해서 고기 육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진하게 느끼는 이 느낌이 참 좋아서 먹기는 많이 먹었는데 요게 냄새가 좀 약간 받칠 수도 있으니까 김치나 다른 것하고 같이 먹었을 때 진짜 진하게 배어오는 이런 육향이 있습니다. 혹시 먹고 나면 이제 수육이 있다면 이렇게 밀폐 용기에 담아서 국물 같이 넣어주시고요. 식히신 다음에 냉장고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꺼내 드실 때는 여기 꺼내 가지고 찜기에 한 5분 정도 돌리시거나 조금 데워서 바로 드셔도 됩니다. 토치에 바로 살짝 익혀서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자, 오늘은 수육을 삶아 보았는데요. 수육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고기의 선택이죠. 고기 선택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고기가 좋다면 여타 다른 재료들이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온도인데요. 자, 끓고 나면 7, 80도 정도 온도를 유지하시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냐면 뽀글뽀글 올라오는 정도, 그 정도만 올라와도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인데 삶는 시간은 50분을 끓이고 10분간 뜸을 들이시면 됩니다. 자, 뜸을 들일 때는 뚜껑을 닫고 뜸을 들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만 잘 지키신다면 정말로 맛있는 수육을 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좋은 고기는 그 고기만으로도 아름다운 수육이 완성이 됩니다. 혹시나 좋아하는 부재료가 있다면 다른 것들을 조금씩 첨가하셔도 됩니다. 자, 커피나 된장이나 월계술피나 이런 것들 조금 넣어서 하셔도 되고요. 술 종류는 이제 소주나 맥주 같은 것을 조금 넣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수육의 본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왜 50분을 삶아야 되는지, 왜 뽀글뽀글 끓여야 되는지 기본에 충실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자,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많이 부는데요. 요럴 때 감기나 독감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김장을 하시게 되면 수육도 같이 만들어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안녕.